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벌써 1월도 다 가고 네, 있어요.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그렇죠. 네. 요즘에 그 로또, 파워볼, 요 굉장히 인기잖아요. 그런가요? 예. 네. 혹시 예. 변호사님은 그런 거 구입하시나요? 안 합니다.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좀 이렇게 재미로 많이 구입을 하더라고요. 네.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상금이 계속 쌓여가지고 정말 상금이 굉장하게 올랐어요. 네. 아, 그래요? 예. 네네. 근데 이렇게 쌓여서 좋은 것도 있지만 쌓이고 쌓여서 안 좋은 것들도 있잖아요. 예, 참 이해가 참 적절하면서 그렇죠. 예, 네. 재밌네요. 네. 우리 이 빚이라는 게 네. 쌓이면 쌓일수록 참 우리 발목을 잡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닐 수가 없어요. 예,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그렇죠. 부담을 줍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이게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건데 파산이라는 게 꼭 재산이 많고 뭔가 빚이 한 5만 불, 10만 불 이상만 돼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네, 그럼 저도 질문을 받습니다. 네. 빚이 요만큼 있는데 본인 생각에는 네. 이제 부담스럽죠. 본인한테는 부담스럽지만 남들과 비교했을 때 적은데 네. 이걸 가지고 파산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들한테는 20만 불 크레딧 카드 빚도 별로 부담이 안 되는 분도 있고요. 네, 네. 반면에 만 불도 네. 수입이 적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연세도 많으셔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는 네.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 파산이라는 게 꼭 재산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직도 이제 많은 분들이 파산을 하면은 모든 빚이 다 탕감이 된다. 요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파산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간단히 또 정확히 파산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네, 파산은 이제 연방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파산 제도는 구약성경에도 나와 있다고 네. 얘기를 이제 합니다. 네네. 예. 그 정도로 역사가 깊은 건데요.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제 근대에 파산법을 연방법으로 제정을 해서 네. 정직하지만 네. 정직하게 했지만 운이 없어서 이제 부채가 많은 분들을 네네. 구제해 줌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네. 주려고 하는 연방법이고요. 네. 파산을 통해서 어떤 제약을 주기보다는 그 제약을 풀어서 네네. 제약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어떤 점이 있죠? 파산을 하면 이제 향후에는 앞으로는 경제 활동을 못 한다. 네. 또는 뱅크 어카운트를 못 쓴다. 네네. 크레딧 카드를 못 만든다. 네. 월급을 차압당하거나 일부 내야 된다. 네네. 집을 살 가능성이 없다. 네. 사지 못한다라든지. 네네. 그런 것들이 다 잘못 알고 있는 오해, 상식인데 네. 실제로 모든 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의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잘못 알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럼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이 파산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파산을 하면 경제 활동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 파산을 하기 전 상태에 이미 빚이 많고 독촉장이 오고 소송이 시작돼서 판결이 나고 네. 월급이 차압되고 네. 또 은행 어카운팅 돈을 가져가고 네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네.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거나 네. 어떤 월급을 받거나 비즈니스를 새로 열 수 있고 네. 은행 어카운트를 새로 열 수도 있고요. 네네. 크레딧 카드도 보통 파산 후에 네. 6개월에서 1년 안에 또 만들어서 네. 크레딧 스코어도 쌓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반대로 오히려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네네.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군요. 파산을 한다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제로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재산이 굉장히 많은 네. 경우에 이제 파산을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네. 그런 경우에 파산을 하시면 이제 재산을 좀 법원에 내놔야 되는 네. 법원에서 그걸 받아서 이제 갚습니다. 채권자들한테. 네.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 대부분은 가지고 있는 현재 가구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심지어 집도 네. 지키면서 네. 파산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집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서는 네네. 약 35만 불의 에꼬리, 그러니까 집값에서 몰기지를 뺀 그 차에 네. 집을 팔면 받을 수 있는 돈, 네. 이런 이제 브로커피 이런 거 빼고요. 네. 빼고가 이제 포함해서 어떻게 얘기해? 100만 불짜리인데 모기지가 70만 불이면 이제 30만 불이죠. 네네. 30만 불 이제 에꼬리라고 하는데 뉴욕에서는 35만 불까지는 지키면서
집을 터치하지 않고 빚만 네.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파산을 하게 되면 경제 활동을 못하고 크레딧 카드도 없고 이제 모든 재산을 다 없어지고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이런 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크레딧 카드 빚이 일단 가장 많은 이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네. 크레딧 카드를 쉽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요거를 갚지 못해서 빚이 이제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요게 이제 금액이 조금 자잘할 때는 어떤 분들이 이거 안 갚고 있으면 몇 년 후에 다 클리어 예. 돼.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예, 7년이 지나면 없어진다. 네. 예, 갚을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크레딧 리포트 상에 10년이 지나면 안 보입니다. 네. 네, 크레딧 리포트는 그 채권자가 아니고요. 네. 빚의 상황을 알려주는 것 뿐인데, 네. 그 7년이 지나면 안 보여줘요. 그렇다고 해서, 크레딧 카드에 갚을 빚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군요. 안 보이기만 하는 거군요. 그래서 가끔 교정업체에 맡겨서 크레딧 리포트 상에만 지운 다음에 네. 빚이 없어진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나중에 네네. 저지먼트가 난 걸 확인하고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뉴욕, 뉴저지에서는 채권자들이 6년 안에 소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6년 동안 소송을 안 받았으면 네. 돈을 갚을 책임이 없어지진 않았지만 소송을 네. 통해서 강제로는 못하죠. 네, 그러면 좀 6년 지나면 좀 안전한데요. 대부분 네. 몇천 불이라도 네. 크레딧 카드 회사는 소송을 해서 저지먼트를 받아놓고요. 판결. 네. 그 판결은 20년 동안 유효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20년 동안 안 내고 버티면 없어지는 건 맞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불편함이 많죠. 그렇죠. 예, 자동차를 가져간다든지 은행 어카운트를 freeze한다든지 월급을 차압하다든지 네. 또 집에 또 저지먼트인이 걸려서 집을 못 판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과연 20년을 버티는 게 의미가 있느냐. 그렇죠. 크레딧도 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파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네. 경제활동이요. 네. 20년 동안 고생하고 또 전화 받고 이러는 게 그럼요. 예, 또 뭐 뉴저지 같은 경우에 셰리프나 또 뉴욕은 마셜이 와서 뭘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좋지 않죠. 사실 그렇죠. 예,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네. 파산해서 그냥 쉽게 지우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 몇천 불밖에 안 되는데 설마 이러신 네.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그 크레딧 카드 회사는 네. 그냥 잊어버리고 면제를 해주지 않고 보통 저지먼트를 받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네. 이게 모른 체 한다고 끝나는 문제는 분명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네. 그냥 눈을 돌린다고 해서 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크레딧 조정 그리고 파산의 차이가 뭔지도 궁금해요. 네, 크레딧 조정은 이제 파산을 안 하고 네. 크레딧 카드 회사랑 협상을 통해서 일부를 갚는 건데요. 네. 많은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이제 50%에서 네. 뭐 많게는 30%만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70에서 50%를 깎아주는 거죠. 네. 그런 오퍼들이 옵니다. 그런 제안들이 오니까 네. 그거를 정확하게 서류를 가지고 네네. 합의가 된 합의서도 받고 네. 낸 증거, 페이먼트한 증거도 이렇게 받아두면 합의를 통해서 갚을 수도 있는데요. 네. 크레딧 카드 빚이 많은 경우에는 네네. 그 50%나 30% 자체도 네. 부담이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보통 30% 정도의 합의가 되면 30%만 갚은 경우에는 일시불로 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00불짜리는 3,000불을 한 번에 내지 않으면 네. 그때는 50%를 내라, 60%, 70% 막 이렇게 내라고 하죠. 아하.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빚의 7, 80%를 내는 건 부담이 되고요. 네. 이 크레딧 카드의 문제가 아시겠지만 그 이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네, 보통 은행 이자, 예금 이자하고는 뭐 비교가 네네. 안 되게 네. 15%에서 29%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니멈 페이먼트만 내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 아.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좀 책임감 있게 쓰시고 네. 이미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할 네네. 수 있는 범위에 넘어가면 네. 부채 조정이나 파산을 고려해 보셔야겠죠. 그렇군요. 미니멈만 열심히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네. 아무리 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줄어들지 않거든요. 네.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미니멈만 내는 경우에도 크레딧 스코어가 나빠집니다. 네. 빚이 많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 이제 그 부채 조정이나 파산을 통해서 빚을 지우는 방법을 생각하시고요. 네. 뭐 크레딧이 더 망가지지 않느냐? 이미 망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회복은 오히려 파산한 다음이 더 빠릅니다. 그렇군요. 야, 크레딧 조정을 한다
크레딧 조정이나 파산을 하더라도 크레딧 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막 너무 심한 건 아닌가 봐요. 차라리 파산을 하면 그렇죠. 회복이 더 빠르고. 회복이 더 빠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비용 면에서도 네. 이제 일부를 내야 되는 부담이 있고요. 그렇죠. 네. 하지만 파산은 전액을 내지 않고 네. 네, 빨리 또 보통 1년 안에 크레딧 카드를 만들거든요. 네네. 제 클라이언트 중에 제일 빨리 여지껏 제일 빨리 하신 분이 네. 2년 뒤에 네. 700점까지 다시 빌드업을 스코어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요즘에 그 크레딧 카드 채무 조정해준다, 뭐 크레딧 네. 조정해준다 네. 이런 업체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런 곳에 맡겨도 사실 괜찮나요? 광고를 보면은 조금 혹할 때가 있거든요. 예,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뭐 과장 광고를 많이들 하고 뭐 네. 변호사랑 함께 일한다고 하는 네네. 것들은 이제 변호사가 그렇게 함께 일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불법인 경우가 많고요.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크레딧 카드 업체에는 30%를 갚으면서 네. 자기네들 피는 40%를 가져가면 사실은 사실은 손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 손님의 비용에서 네. 예, 손님이 더 손해를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크레딧 카드 회사에 돈 갚는 것보다 피를 네. 더 많이 내는 경우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 같은 거 이게 사인하고 하실 때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요. 네. 역시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보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네. 이제 또 이제 빚이 많아가지고 힘드신 분들은 변호사를 만나야겠다라고 마음 먹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마음 먹고 그다음에 전화하기까지도 오래 걸리셨다고 그렇죠. 그러고 또 예. 찾아오기도 오래 걸렸다고 그러시는데 네. 막상 그 많은 이제 고통스러운 거 스트레스 다 이제 네. 와서 파산하시고 나서는요. 네. 이제 마음이 홀가분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왜 이렇게 다들 망설이신데요? 제 생각에는 한국 드라마 네. 영향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파산하면 이렇게 빨간 스티커 아, 붙이고 그렇죠. 막 신발 네. 신고 들어오고 네. 그런 일이 미국에서는 없거든요. 네네. 집에 일반적으로 오지도 오질 네, 않아요. 네. 일반적이라 오질 않습니다. 네네. 네, 그냥 서류상으로 심사하고 그다음에 전화로 인터뷰하고 요즘은요. 네네. 네. 그러니까 솔직하게만 다 쓰면 네. 그걸 믿고 진행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이제 겁을 많이 먹으시고, 뭐 사업을 당한다더라, 딱지가 붙는다더라, 뭐 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변호사를 만나면 너무 금액이 많이 드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업체들보다는 아무래도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을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시는 게 가장 그렇죠. 빠르고, 채무조정도 그렇죠. 변호사랑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 면에서도 어쩌면은 더 절약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파산을 하면 아까는 뭐 1년 정도, 어떤 분이 2년 정도 이제 걸린다고 하셨는데 대체로 얼마 정도가 소요가 돼요? 파산을 한번 파산 신청을 하면. 네. 과정은요. 네. 챕터 7 같은 게 일반적으로 많이 챕터 7 7장이라는 걸 하시는데요. 네. 신청서를 낸 다음부터 네. 3개월 뒤면 끝납니다. 어이구, 빨리 끝나네요. 네, 그리고 그 네. 사이에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한 번 하고요. 네. 예, 그리고 2달 이제 총 석 달 뒤에는 끝나게 네. 되죠. 그러면은 생각보다 빠르네요, 정말. 네, 챕터 7의 목적이 빨리 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라서요. 네네. 되게 진행이 빨리 됩니다. 그렇군요. 이 사실 빚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쌓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을 아마 고통 속에 사셨을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마음을 먹고 파산을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신 다음에 변호사님과 만나서 상의를 하고 진행을 하면 빠르면 3개월 안에는 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좀 이렇게 놓으실 수 있는 네, 것 사실은 같아요. 신청하자마자부터 전화나 네. 모든 게 다 안 오거든요. 네네. 그때서부터 마음이 편해지고요. 네. 네, 그 다음은 3개월은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생활상담 파산법 전문 변호사 김영석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활상담 오늘은 파산법 전문 김영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채무조정, 모기지 조정 등 가장 어려운 시기 김영석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뉴욕 오피스 위치는 61-43, 186가 프레시메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화번호 718-939-0700. 뉴저지는 460 버겐블러바드 팰리세이드 파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585-0700번입니다.
네,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크레딧 카드 빚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앞으로 이제 자녀들 네. 학비라든지 뭐 집 리스, 자동차 리스 요럴 때 이제 크레딧 점수가 필요한데 네. 파산을 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저한테 네네. 많이 이제 상담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맞습니다. 이제 당장 크레딧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자동차 리스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네네. 또는 뭐 주택의 리스를 얻을 때 파산 기록 때문에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만약에 현재 크레딧이 괜찮고 네. 빚을 감당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네네. 굳이 하실 필요 없지만 이미 네. 미니멈 페이먼트밖에 못하고 빚이 꽉 차 있어서 크레딧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 계속해서 빚을 못 내시거나 조금만 내시면 크레딧이 계속 나빠지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파산을 해서 네. 회복을 하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제 클라이언트 중에 한 분이 네네. 빚이 한 10만 불 정도 있었는데 그거를 합의해서 네. 한 5만 불에서 4만 불 정도에 갚겠다. 네. 무리를 해서라도 네네.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제 학자금 이런 거에 그 크레딧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겠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당장 다음 해는 아니고 몇 년 후를 생각하시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차라리 파산을 하고 네. 크레딧을 빨리 회복하고요. 네. 그다음에 3, 4만 불 또는 4, 5만 불에 합의할 돈을 네. 모았다가 네. 학자금에 쓰시던지 아. 또는 자동차 리스할 때는 다운페이를 많이 하시던지 네. 또는 집을 렌트할 때도 다운페이를 많이 하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네. 파산하셨어도 네네. 차라리 파산을 하고 크레딧 카드 조정해서 쓸 돈을 모았다가 네.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빚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렇죠. 파산을 해서 그 돈을 네. 빚을 얻지 말고 그걸 쓰면 되는 거죠. 아. 그다음 또 스코어는 크레딧 점수는 빨리 그 사이에 쌓으면 되고요. 아, 그게 더 현명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파산을 아. 하시고 회복을 하셨죠. 그러니까 전문가의 조언이 상당히 필요해요. 네, 사실 진짜. 네. 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이렇게 집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네. 상황에 맞게 네네. 어떤 상황이고 언제쯤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그렇죠. 잘 보고 나름대로 어떤 경우에는 저도 그 요구 조건에 따라서 파산을 좀 미루거나 네. 아니면 다른 옵션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 경우는 파산이 더 적합했죠. 그렇군요. 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또 이거를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요즘 이제 많은 분들 비즈니스가 좀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요즘 비즈니스 네. 굉장히 힘듭니다. 네. 어떻게 요즘 어떤 분들이 좀 많이 발걸음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주로 그 뉴욕, 뉴저지의 세탁소나 네. 또 델리 가게 네. 또 코인 세탁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시죠. 아. 사실 세탁소 업계가 최근에 네. 뭐 코비드 전에도 어려움을 좀 겪었었는데요. 네. 뭐 과다 경쟁에다가 뭐 저가 업체도 많이 들고 또 그런 상황에서 코비드까지 겹쳐서 네. 지금은 그 렌트를 못 내시는 분들이 뭐 아. 대부분이고요. 네네. 비즈니스를 아예 접으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 그 경우에는 이제 리스에 대한 책임, 네. 그다음에 비즈니스 론이나 네네. 또 코비드 때문에 응급 지원받은 분, SBA 론, PPP나 네. EIDL 등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렇죠. 그다음에 비즈니스 크레딧 카드, 개인 크레딧 카드. 네. 그런 것 때문에 상담을 많이 오십니다. 아, 그렇군요. 비즈니스를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이제 파산을 결심하신 경우에 그러면 뭐 그 조인트 어카운트 같은 것도 좀 피해가 가나요? 개인 재산에도 영향을 주나요? 네, 일단 파산할 때 개인의 재산이 파산하는 사람, 네. 개인의 재산이 얼마인지를 보는데요. 배우자랑 같이 할 때는 뭐 조인 어카운트를 네. 상관없지만 네. 네, 배우자 한 명만 할 때는 다른 배우자 같이 돼 있는 네. 조인트 어카운트의 전체 돈의 반을 네. 재산으로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파산할 때 개인이 한 명당 가질 수 있는 캐시가 13,100불이에요. 네네. 네, 그 이하로 갖고 계신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네네. 만약에 뭐 캐시가 13,100불 이상을 갖고 계시다면 네. 법원에 네. 그 차액은 아. 내야 되겠죠. 내셔야 되는군요. 예, 근데 네.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그 정도까지 갖고 계신 분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뭐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네네. 그 이상 갖고 계시면 이제 또 플랜을 세웁니다. 아. 예, 뭐 당장 파산 안 하더라도 네. 당장 이제 실업한 상태에서 렌트비 나갈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비용 지출하고 나면 그렇죠. 점점 줄을 거 아닙니까? 네네.
네, 어떤 변화가 생긴 다음에 파산을 하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솔루션이 또 이렇게 있군요. 파산을 하면은 차를 뺏기거나 은행을 못 쓰게 되거나 월급을 법원에서 가져가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요 얘기는 아까 해주셨어요. 네, 오히려 네. 파산을 안 하면 법원에서 네. 판결이 나서 가져가는데 네. 파산하는 순간 모든 것이 정지가 됩니다. 못하게 네. 돼 있죠. 그래서 네네. 그 집 포클로저라고 하죠. 경매, 네. 강제 경매에서 팔리는데 네. 모기지를 안 내는 경우에요. 물론 소송을 합니다. 소송이 있은 다음에 나중에 결론이 나는 건데 그 포클로저 경매도 파산을 통해서 중지시킬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중지가 되면 네. 그때 다시 모기지 회사하고 협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요거 이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같아요. 파산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차도 뺏기고 은행 어카운트도 못 쓰고 월급도 차압당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렇지 않다. 맞습니다. 네, 요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챕터 7 파산을 하고 2011년 4월에 완전 파산을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산 후 10년간은 파산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그렇다면 올해가 10년이 되시는 거죠. 올해 4월까지 기다려야 다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아닙니다. 옛날에는 네. 7년마다였습니다. 네네. 구약 성경에도 7년으로 돼 있는데 네. 그게 법이 바뀌어서 8년마다 한 번씩 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챕터 7을 하고 나서 네. 7장 다시 챕터 7을 하는 경우에는 8년 뒤에 네. 그리고 신청일로부터 8년 뒤입니다. 파산 신청일로부터. 종료일로부터 8년이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2010년에 파산을 신청하셨으니까 네. 2018년에는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이미 과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챕터 13이라는 게 있어요. 네. 부분적으로 돈을 좀 갚는 경우. 네. 이제 챕터 13은 말씀 안 드렸지만 재산을 지키면서 네. 그러니까 챕터 7에서 못 지키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네. 13장을 통해서 지키면서 일부 내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 경우에는 네. 4년이 지나면 파산을 또 할 수가 있어요. 네. 챕터 7을 하시고 나서 네. 4년이 지나면 챕터 13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있으시군요. 네. 그 질문 주신 분께서 10년이면은 올해 4월까지 기다려야 되냐 하셨지만 아니고 신청하신 날로부터 8년이 지나면 또다시 챕터 7 똑같은 챕터 7을 신청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네. 챕터 7을 한 다음에요. 네. 아까 4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랬는데 네. 실제로는 4년은 안 기다리고 네. 몇 개월 만에 다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챕터 7을 작년에 했는데 네. 올해 13을 다시 하면서 네. 집에 대해서 어떤 그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통 그 변호사끼리는 정해진 법 원래 있는 말이 아니지만 네. 챕터 20이라고 아. 7 더하기 13을 이제 더해서요? 거의 순서적으로 하기 때문에 챕터 네. 20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그렇군요. 특별한 이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그렇게 하죠. 아, 그렇다면은 챕터 7, 13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20까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지는데요. 도와주시는 분들을 만나고 와서 요 각각의 챕터 7, 13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20까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제 저희가 챕터 7, 네. 챕터 13 네. 그리고 말씀하신 20 예, 손에는 없습니다만 이제 보통 그렇게 부른다는 거고요. 네,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 챕터 7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네. 네, 그래서 가장 꺼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이제 빚을 정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빚을 정리를 해야 새로운 시작도 할 수 있고 네. 새로운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네네. 월급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챕터 7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새로운 계속 시작이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이제 챕터 13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챕터 7을 하기에는 재산이 많은 경우에 네. 챕터 13을 통해서 나눠서 갚는 겁니다. 네. 또는 고액 연봉자인 경우 네. 뭐 1인인데 네. 가족이 한 명인데 10만 불 넘게 버시는 분들은 네. 크레딧 카드만 지울 수가 없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월급의 일부를 60개월 동안 나눠서 내고 네. 예를 들어서 월급에서 뭐 세금 빼고 몰기지 빼고 차값 빼고 생활비 다 이런 거 빼고요. 네네. 남은 돈이 500불이다. 네. 라고 하면 500불을 60개월 동안 내면 네. 3만 불이죠? 네. 네, 3만 불을 법원에 내고 네.
빚이 30만 불이든 20만 불이든 네. 3만 불만 내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걸 챕터 13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그 버는 연봉에서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걸 다 빼고 네, 나머지 돈을 내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막 이렇게 숨통을 조이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생활비는 몰기지라든지 자동차 페이먼트나 네. 이런 것들은 실제 비용을 빼고요. 네. 그 외에 생활비는 네. 나는 꼭 비싼 네. 음식만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한 달에 식료품비가 10,000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IRS에서 정한 네. 기준값이 있어서 그것만을 제해주고요. 네. 공제하고요. 네네. 그러고 나서 남는 돈만을 법원에 내면 되죠. 그렇군요. 네. 60개월 동안 이렇게 내서 3만 불만 페이오프를 하게 되면은 그렇죠. 500불이 한 달에 남는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그렇게 60개월 동안 되는 3만 네. 불을 내는 거고요. 네. 100불 남는 분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6,000불 네. 내고 그냥 나머지 10몇만 불 지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걸 챕터 13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좀 이렇게 재산이 많은 분들 수입이 많은 분들. 예. 그렇게 되는 거군요. 챕터 7은요? 챕터 7은 그 이하의 이제 예를 들어서 뉴저지에는 4인 가정에 네. 12만 불 정도의 연봉까지도 괜찮습니다. 네. 네네. 또는 12만 불보다 좀 높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몰기지나 자동차 페이먼트, 인컴 텍스도 냅니다. 거기에 네.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해보고 나서 가능할 수 있고요. 그래서 네네. 챕터 7은 3개월밖에 안 걸리고요. 네. 일반적으로 돈을 내는 게 없죠. 그렇군요. 그 외에 다른 재산을 다 지키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군요. 네. 이제 없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투애니 같은 경우는 예. 챕터 7을 먼저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챕터 7을 통해서 일반적인 빚을 다 지운 다음에 네. 그 몰기지가 이제 2개 있다고 봤을 때 네. 집값이 첫 번째 몰기지보다 더 작아요. 낮아요. 네. 네. 그럼 두 번째 몰기지를 완전히 지우기 위해서 네. 하는 경우가 이제 떨친이 있습니다. 바로 하는 경우죠. 네. 네, 그건 이제 몰기지에 관련된 거, 네. 또 그거의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챕터 13을 통해서 7하고 바로 챕터 13을 통해서 몰기지 조정을 또 네. 법원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좀 있군요. 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지금 집에 몰기지를 못 내고 계신 분들이 네. 단순히 그냥 뭐 쇼세일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네. 하시는 것보다는 네. 초기부터 네네. 이 긴 과정을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가를 잘 네.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요즘은 좀 그렇게까지는 오래 집에 못 사시지만 네. 제 클라이언트 중엔 지금 이제 12년째 네. 몰기지 페이먼트를 못한 채 살고 계세요. 네. 그 과정 중에 이제 포클로저 소송에도 디펜스 대응을 좀 했고 네. 그 다음에 모기지 마디피케이션도 중간에 도와드렸고 네. 그다음에 쇼세일 얘기도 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파산도 하셨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네. 통해서 네네.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그냥 단순히 뭐 쇼세일 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스스로 하지 마시고요. 네. 어떤 게 가장 좋은지를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네. 파산을 통해서 SBA론, EIDL론을 지울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네, 지울 수 네. 있습니다. 보통 SBA 론을 안 지워진다, 파산을 통해서 네. 못 지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네. 뭐 정부에서 보증을 했지만 네. 지울 수가 있고요. 네. SBA 론을 못 내면 네. 이제 지우지 못하고 지웁니다만은 네네. 그냥 안 내고 계시면 나중에 은행의 저지먼트도 나지만 나중에 텍스 리펀에서도 가져가고요. 텍스 보고하면 그 돈도 가져가고요. 네. 네, 소셜 인컴에서도 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SBA 론도 파산을 통해서 지우시는 게 좋죠. 파산을 하면 세금도 지울 수가 있나요? 네, 세금도 못 지운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그렇죠. 많은데 네. 3년 이상 된 네. 그 계산법이 복잡해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네네. 3년 이상 된 오래된 빚은 인컴 텍스는 지워집니다. 그렇군요. 다만 네. 인플로이먼트 텍스라고 그러죠. 네네네. 네. 그거하고 그다음에 네. 그 세일스 텍스는 네. 안 지워집니다만은 네. 개인 파산을 통해서 IRS한테 모든 재산 내역을 공개하게 되면 네. 협상이 돼서 또 탕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파산을 해도요, 이미 판결이 난 것 있잖아요. 네. 저지먼트가 난 것. 네. 요것들은 지울 수 없나요? 아닙니다. 아. 이미 저지먼트가 난 것도 지울 수 있고요. 저지먼트가 나기 전인 것도 지울 수 있고 네. 또 앞으로 지금 소송이나 돈을 달라고 하지 않지만 누군가가 나를 소송해서 돈을 달라고 할 것 같은 예측되는 클레임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 될 것 같은 것들도 가능하네요. 네, 다만 네. 이제 안 지워지는 빚이 네.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
아하.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 책임이 생기면 지워지고요. 네.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나든지 네. 고의적인 폭행에 대한 배상금 이런 건 네. 안 없어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은행 사기, 네. 그러니까 뭐 없는 회사를 만들어서 네. 론을 얻었다든지, 네네. 또는 론을 얻는 과정에 이제 가짜서를 냈다든지, 네. 또는 론을 얻은 다음에 정상적으로 얻었지만 그 돈을 모두 다 현찰로 빼서 네. 어디다 썼는지 증명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파산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조건 실패하는 건 아니고요. 네. 다 디펜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네네. 그러니까 판사 그냥 판결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들이 네. 은행이나 채권자가 이의 제기를 정식으로 해서 네. 재판을 통해서 안 없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이 또 깁니다. 네. 어쨌든 그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서 지워질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혹시 은행 사기에 관련됐거나 은행에 가짜서를 넣었거나 하는 것들도 네. 본인은 안 지워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변호사의 시각에서 보면 합법적으로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담을 꼭 해보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여러 전문가가 있습니다만은 변호사하고 네. 집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항상 상의하셔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개인 간에 빌린 돈이라든지 뭐 병원비 아니면 노동법 관련된 책임은 지울 수 있나요? 네, 병원비는 지워지고요. 아, 병원비는 예, 지워지는군요. 개인 간의 채권 채무도 네. 지워집니다. 네. 갯돈 같은 것도 지워지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갯돈 케이스가 미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네. 판례를 보면 네. 개주란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많이 그 갯돈 개가 깨져서 네네. 소송 고발이 많고요. 네네. 파산을 통해서 지워질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노동법은 좀 어렵습니다. 지우기가. 물론 그렇군요. 파산을 통해서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파산을 안 했을 때는 이제 뭐 3, 40만 불 물어내야 되는데 파산하면서 또 이제 그러면 쫓아오는 분들이 좀 힘들기 때문에 네네. 파산을 통해서 잘 합의해서 아주 적은 금액으로 내고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이거 좀 사람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진짜 전문가와 제대로 된 상의가 필수적으로 네네, 좀 네. 따라와야 될 것 같아요. 그 파산을 하기 전에, 개인 파산을 하기 전에요. 우리가 좀 이렇게 주의해야 할 사항, 이런 게 있을까요? 쉽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내가 집이 있으니까 파산하면 못 지킬 거야. 네. 아들한테 또는 딸한테 넘기고 네. 네, 자동차가 뭐 여러 대 있으니까 이건 못 지킬 거니까 친구한테 넘기고 네네. 또 현찰이 있으니까 은행에 돈 빼서 딴 사람한테 트랜스퍼하고 네. 이거는 하시면 네. 오히려 더 크게 복잡해집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내 비즈니스가 있는데 비즈니스를 꼭 해야 되니까 네. 다른 아내 이름으로 돌리고 뭐 남편 네. 이름으로 돌리고 하시면 안 돼요. 아. 오히려 파산을 해도 비즈니스를 꼭 닫아야 되는 게 아니고 네네. 파산한다고 해서 꼭 집을 못 지키거나 또는 현찰을 못 지키는 게 아닌데 네. 그렇게 몰래 옮겨 놓으면 네. 뺏깁니다 오히려. 아, 그렇군요. 네, 오히려 지킬 수 있는 거를 네. 뺏기는 거죠. 네. 아.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요. 네. 주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죠? 뭐 이름을 아니, 바꾸라. 드라마만 봐도요. 그런가요? 명의를 변경해야 돼. 이러면서 이렇게 좀 막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사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런 경우가 있다면 빨리 명의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니군요. 파산한다고 해서 비즈니스를 꼭 못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집도 지킬 수 있고 비즈니스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파산 전에 옮겨 놓는 건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사실은 네. 파산 말고도 뉴욕이나 뉴저지에 법이 있어요. 네. 예, 몇 년 안에 네네. 옮긴 거는 채권자들이 언제든지 파산을 하든 안 하든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 이게 조회가 가능한 거군요. 그렇죠.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조회가 가능하고요. 네. 나중에 저지먼트를 받은 사람이 또는 받기 전이라도 네. 갖고 있던 물건을 넘겼으면 재산을 네. 양도했으면 받은 사람한테 소송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소송이 더 복잡해지고 네. 물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파산할 때는 비즈니스의 가치가 별로 없어서 네. 지킬 수 있었는데 네네. 허위로 양도를 하면 아.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지킬 수 있는 것도 못 그렇죠. 지킬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요, 뭐 친척이라든지 친지에게 빌린 돈을 네. 갚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건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네요. 파산 직전에 네. 돈을 갚는 것도 재산을 네. 넘긴 걸로 봐요. 그러니까 아, 재산을 그걸 이제 preference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편애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많은 채권자 중에서 네. 가족한테 먼저 돈을 갚은 거는 네. 파산 전 1년 안에까지 네.
무효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갚았다면 네. 또는 갚을 생각이라면 네. 갚은 날로부터 1년 뒤에 파산을 하는 게 맞아요. 아. 네. 물론 갚을 때는 빌린 네. 증거를 꼭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냥 캐시로 받았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데 갚았다. 네.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죠. 아, 그렇군요. 네. 여기도 그럼 차용증을 꼭 주고받아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네. 사용증을 꼭 주고받으시 네, 주고받는 아니, 제가 뭘 꼭 사용증이 빌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뭔가 좀 확실히 하고 뭐든지 싶어서. 서류로 만들어 놓은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파산하기 전에 좀 이렇게 여러분께서 고려를 하실 부분, 요 부분은 꼭 네. 아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돈이 어디서 눈먼 돈이 들어왔어요. 네. 빚이 많지만.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좀 그동안 못 샀던 것들, 뭐 명품백을 산다거나, 명품 옷을 산다거나, 뭐 이런 게 평소에 내 생활 습관하고 벗어나는 뭔가를 산 경우 있잖아요. 요런 것도 파산하기 전에 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나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현찰로 사는 거는 뭐 자기 돈으로 사는 건 괜찮은데요. 네. 크레딧 카드로 파산 직전에 네. 과하게 쓰면은 이제 네. 그건 나중에 문제가 되고요. 네, 돈을 네. 물어내야 될 수가 있고요. 크레딧 카드가 아닌 자기 돈으로 샀을 경우에는 네. 파산을 염두에 두고 네. 지키지 못할 재산을 네. 소비한 것인지 아닌지를 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못 지키는 걸 알고 네. 그거를 일부러 다른 걸로 바꿨을 경우에 재산을 네. 변환한 변환한 거죠. 네. 네, 그게 일부러 고의로 한 것만 아니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또 질문이 있는데요. 뉴욕시에 위치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3월부터 렌트를 못 냈습니다. 퍼스널 개런티를 개인이 했는데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요? 네, 그 뉴욕 네. 시장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네. 이 코비드 때문에 대면 접촉을 못하거나 또는 직접적인 뭐 많은 그 미용업계들이 못하고 있죠. 네. 못했었죠. 네네. 그것 때문에 발생한 빚에 네. 회사는 갚을 책임이 있지만 네. 개인으로는 쫓아오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비즈니스를 닫게 되시는 경우라도 개인 개런티, 퍼스널 개런티한 걸 쫓아오지 못하게 돼 있어서 네. 안심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네. 물론 어느 사람이 해당되느냐, 어떤 비즈니스가 해당되느냐는 물어보셔야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일단은 그래도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네. 그러나 회사로 돼 있지 않고 테넌트가 개인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것도 또 잘 아셔야 되겠고. 주택 경매, 포클로저라고 하죠. 이걸 네네. 대처하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려면요. 네. 그냥 그 포클로저 소송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부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사실은 포클로저 소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네. 은행에서 편지가 오는데 돈을 내라고 그때서부터 변호사를 고용해서 네. 대응을 하시면 마디피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이자를 낮춰주거나 원금을 조금 삭감해주는 그런 혜택을 받을 기회도 있고요. 네. 또는 나중에 모든 것이 다 안 되더라도 집에 더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단순히 그냥 쇼세일이 제일 좋은 줄 알고 네네. 쇼세일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쇼세일은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이 네. 쇼세일 사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아. 네. 항상 네. 조심하셔야 돼요. 쇼세일 사기는 이제 그 플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은행에다가는 가짜 바이어를 세워서 네. 헐값에 집을 네네. 팔도록 한 다음에 네. 가짜 바이어가 사서 네. 가짜 바이어가 진짜 바이어를 찾아놓은 다음에 네. 차익을 크게 남기고 파는 거죠. 어. 예, 그건 네. 감옥에 갑니다, 진짜로. 네네. 근데 이제 그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네. 범법자들인데 감옥에 가는 경우가 뭐 당연한 건데 네. 그거에 관여하시는 분, 그 집주인들은 정말 그때 또 돈을 받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연루가 돼가지고 같이 피해를 보지 않게 피해자가 되는 거죠, 사실은. 네네네. 예. 그런 일은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 당장 뭐 현찰로 얼마를 받는다고 해서 네. 참여했다가 네네. 그걸 주도한 사람들이 언제 잡힐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과정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밤에 편히 못 주무시는 경우는 피해야 되겠죠. 아. 네, 위험합니다, 굉장히. 네. 이제 마음이 급하다 보면은 이렇게 조금 그렇죠. 잘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산을 준비하시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네. 마음이 급하고 맞아요. 절망적인 분들이 유혹에 잘 빠져요. 아. 네, 크레딧 카드 사기라든지 네. 뭐 부채 조정 사기도 빠지고 네. 또는 자발적으로 론을 얻는데 개입해서 사기로 네. 론을 얻는다든지 또는 은행의 크레딧 카드 사기에
동참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네. 하지 마셔야 돼요. 나중에 네. 후회하실 일이 생기는 건 그렇죠. 막으셔야죠. 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차분하게 깊게 생각을 하시고 네, 전문가에게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빨리 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코로나 사태가 조금 해소가 되면 밀린 렌트, 카드빚, 모기지 유예 등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네. 네. 이제 점점 오히려 이제 비즈니스가 이제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 네. 그 전에 있던 빚들을 그때 말고 지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네. 크레딧 카드 회사나 은행들이 코비드 사태로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네. 더 좋은 조건으로 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모든 사태가 해결되고 네. 비즈니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조건이 좀 안 좋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오히려 지금 네. 이 시점에 네. 어떻게 할 건지 미리 네.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요.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어려운 시기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괜찮아지면 그때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오히려 좀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파산으로 지울 수 있는 빚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울 수 없는 빚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음주운전 사고에 의한 책임, 네. 그다음에 최근에 발생한 인컴택스 3년이 안 된, 네. 그러거나 아니면은 이제 노동법에 의한 거는 챌린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합의하거나 깎을 네. 수 있고요. 학생 융자금 같은 학생 경우는 융자금이 안 지워집니다. 안 지워지는.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학생 네. 융자금을 지운 법을 네. 발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지켜볼 좀 네. 필요가 좀 있군요. 네. 네. 자, 이제 파산을 하면은 가장 불편한 점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파산 변호사로서는 네.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네. 불편한 점이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없어요. 파산하기 직전보다는 네. 이미 직전에는 뭐 여러 가지 편지도 오고요, 네. 제약이 많은데 파산하고 나면 다 벗어나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그래서 더 편안해지고 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파산을 고려는 했지만 왠지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서 자존심도 상할 수도 네. 있고 네.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까봐 망했다고 할까봐 이런 게 두려워서 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반적으로 파산 기록을 파산했다는 거를 본인이 얘기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채권자들한테는 연락이 네. 갑니다만은 네네. 그 외에는 뭐 신문에 나거나 공지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지금 또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분들 지금 너무 슬로우하니까 파산을 좀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셨고. 네. 파산을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도 오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얘기를 하시면 네. 제가 듣고 이 부분은 파산을 하는 게 낫겠다. 아니면 네. 파산을 피하고 싶으면 이걸 조심하셔야 된다고 제가 네. 어드바이스를 드리죠. 그렇군요. 네. 네. 자, 걱정을 너무 하시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좀 상황에 맞는 그런 조언을 좀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파산 전문 변호사 김영숙 변호사님과 함께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좀 이렇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뭐 다 힘든 시기고요. 모든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힘내시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힘들게 오셨다가 웃으면서 가시는 분들 많이 보시죠? 그렇죠. 예, 네. 마음이 홀가분해져 가시는 분들 많이 봅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만약에 힘든 짐을 짊어지고 계신다면 홀가분하게 털어 놓을 수 있도록 우리 김영석 변호사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생활상담 오늘은요, 파산법 전문 변호사 김영석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전화번호 718-939-0700, 201-585-0700번 이 두 번호로 방송이 끝난 후에 궁금하신 사항을 또 더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